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뒤에 계신 어두워서 관객분들이 안 보이는데요. 예,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사람 연출 염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효민 역할을 맡은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찬우 역을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저희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독님, 배우님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 영화를 이제 연출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학교 지원 프로그램 중에 이제 장편을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작품이요. 거기서 예산이 되게 저예산이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생각하다가 공간이나 인물을 한정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께는 캐릭터를 위해서 좀 어떤,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이지만 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그런 또 캐릭터를 가지고 그래서 캐릭터 어떻게 좀 준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동민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감독님하고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미워할 수 없는 찐따를 연기하자가 키워드였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저 스스로가 매력이 없으면 영화가 망하겠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극복하고자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좀 공감하려고 했고, 그리고 좀 소극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츄에이션 하나하나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현민이가 굉장히 외유내강 캐릭터라고 느껴가지고 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좀 계속 좀 단단한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저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 좀 어떤 그런 계산적이고 빠르고 좀 순발력 있는 캐릭터여서 그런 생동감 있는 연기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또 질문 이렇게 몇 개 또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 배우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감독님하고 캐릭터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주로 감독님, 배우님들과 또 나눴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감독님. 네. 일단은 이게 인물이 되게 적게 나오고 특히 주인공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뭐랄까 캐릭터 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연기를 했을 때 뭔가 그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해서 제 현장에서 그 모습들을 조금 많이 담으려고 생각해요. 네, 보통 또 배우분들은 캐릭터 연기할 때 전사들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캐릭터를 좀 이해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동민 배우님부터 혹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보통 저는 전사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지 조금 편안해지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저의 그 찬우의 모습을 좀 그림 그려보면서 일기도 써보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 상황에 얼마나 얘가 또 절실한가, 그거에 몰입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 들어오기 전에 오동민 배우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3년 전에 촬영한 영화를 또 기억이 날까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 들어요.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황했어요. 기억 잘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최우진 배우님부터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감독님이 좀 현민의 똑똑함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그런 수학? 약간 그런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둬라 해서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했는데 좀 저 코인도 한번 해보고 네 망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코인도 배우시고 예, 좋은 공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네, 또 없으시면 또 제가 그럼 또 이어가면서 예, 다시 또 관객분들이 생기면 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앵글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앵글은 정말 한정적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미술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더 한정적으로 찍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타이트한 샷이 굉장히 많거든요. 와이드 샷을 조금 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배우들 연기에 되게 제가 집중을 해서 연출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네. 아마 배우분들 역시도 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동선을 잡고 또 카메라 안에 또 자신의 연기가 보일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우동훈 배우님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도 몰랐던 사실을 지난번 GV 때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앵글이 콘티대로 이렇게 많이 콘티대로 픽스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좀 즉흥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 리허설을 해보면서 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맞춰서 가셨다고 하는데 전 몰랐었는데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늦게 알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저만 혼자 되게 편안하게 잘 놀았다는 기억밖에 없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와서 들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렇게 큰 울타리를 차려놓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이제 여기만 넘지 말아라 하는 명확한 선들이 있었고 그 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조금 자유롭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는 다양한 앵글들을 담아내셨던 것 같고 그게 편집 과정에서 지금 사용되어진 부분들이 잘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최희진 배우님 어떠셨어요? 같은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좁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님들 동선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안에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동선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스태프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거기서 최대한 저는 연기를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제가 최대치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기다려주셨고 오빠와의 호흡을 제일 많이 중요시 여겼어가지고 저도 사실 어떤 앵글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 혹시 또 질문이 생각나셨으면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제가 평소에 메모 아이디어 같은 게 생각나면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드렸다시피 그 상황 이제 저 예산에 찍을 만한 아이디어가 뭐가 없나 하고 노트를 뒤지다가 거기서 이제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쓰게 됐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네, 손 드신 거죠? 네, 여기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인데요, 두 번째 쪽 가운데 계세요. 그 남자 주인공이 지문을 엄청 묻히고 다녔는데 어째서 그렇게 허술하게 들키지 않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걸릴까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봐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후일담일 수도 있어서 감독님도 말씀해 주시고 오동민 배우님도 어떻게 됐을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 연출상의 미스인데 그 중간에 이제 지문 지우는 컷을 쓰고 나서는 이제 되게 조심하는 이제 장갑도 끼고 조심하는 모션들이 있는데 이게 중간 중간에 이제 저희가 바쁘게 찍다 보니까 순서도 다르고 캐치를 좀 못한 컷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전과도 없고 범행 기록도 없고 제 지문이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들켰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저도 하면서 이게 당연히 허술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워질까? 근데 얘는 맞아 찐따야 이러면서 이렇게 집중을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는 장면 있잖아요. 옆에 애 떠보는 거, 그거에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흘리고 나왔던 미심쩍은 것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부분을 좀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찍었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을.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신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두 배우 보고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영화 진행되면서 이제 이제 분위기나 이제 극정적으로 갑자기 이제 변화가 되고 고조가 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특별히 연결하게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최진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배우님들 연기할 때 어떻게 좀 적응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이 급변하는. 네. 진짜 현민이가 가장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 그런 순발력 있는 연기를 많이 좀 집중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때 순간순간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진짜 대답이 잘.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영화 볼 때 연기하신 현민 같은 캐릭터가 우리가 흔히 이제 판무파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식의 일상적인 연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동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상황에만 집중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했고, 그렇게 감독이 믿고 상황에만 집중하면은 뭐 편집은 알아서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고조되는 거는 리허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현민과 이제 다시 시체가 기절하고 나서 다시 죽이네 마네 하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 연습하듯이 이렇게 리허설을 우리 몇 차례 했죠? 한 세네 차례 했나요? 네, 그 정도 하면서 네, 테이크를 막 30번씩 이렇게 가면서 테이크라고 하는 좀 그러니까 연습을 이제 런을 30번을 돌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뭐 애드립도 채워 넣을 것도 채워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몸에 익숙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 가서는 좀 편안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감정 고조는 그때 씬에만 집중하자. 예, 그 씬 안에서의 그 순간의 이 인물의 목표에만 집중하자라고 생각하고 연결을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이렇게 연결은 알아서 해주시겠죠라고 할 때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답변 그리고 나서 드릴게요. 또 중간에 계신데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이 영화의 극 전체가 이제 술을 마시고 갑자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게 중심인데, 혹시 감독님이 이런 시나리오 쓰실 때 술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되게 관찰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술자리에 가서 이제 필름이 끊기는 상황을 되게 많이 보고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잘 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뭘 했는지 정말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 재미로 찍기도 했거든요. 필름 끊겨 친구들이 필름 끊긴 거 이제 핸드폰으로 찍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술을 아예 안 드셔가지고 그 처음 시작하고 리딩할 때 저희 보드 게임을 했어요. 술자리를 안 가지고 보드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술을 한 잔도 못 하신다고 하셨고요. 앞쪽에 손 들어주셨죠? 한 번만. 네, 이쪽에 계신데.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오동진 팬입니다. 저 그 영화 보는데 찬우가 계속 6시까지만 집에 가면 된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원서 접수하는 거에 집착을 한 이유가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돈도 받았고 해서 그럼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이것만 잘 도와주고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그런 거에 집착을 한 게 이유가 특별히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말씀도 듣고 배우님 말씀도 듣고 배우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게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적인 특성상 그게 이제 설득력이 어쨌든 없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 생각했어요. 찐따고 정말 코인이고 뭐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USB 수집 가려고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제 나 오늘 접수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접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접수의 그 접수에 대한 목적성이 없었다라면 또 되게 연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한번 감독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항상 강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접수가 얘한테 제일 중요하다. 얘는 뭐 그렇게 강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기억상. 네, 감독님.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뭔가 실패를 계속해서 5년 동안 겪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주변에서 조금 봤을 때 그거에 되게 매몰이 심하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놓치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 행위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보다 내가 시험을 치렀다 자체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행위를 절대 놓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갔어요. 최희진 배우님께 하나 여쭤보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악역일 수도 있는데 또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악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좀 어떤 시점에서 좀 이 캐릭터를 이해를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목표점을 계속 두고 계속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찬우가 들어왔던 거고 요놈 잡았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판단을 좀 빨리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가 질문 하나 더 받을 시간인데요. 있으시면 받아보세요. 네, 이쪽에 계신데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앞쪽 네, 세 번째 줄 네, 계세요. 잠시만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혹시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 혹시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정확한 의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상업 영화로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상업 영화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사실 시나리오 쓸 때 생각했던 것들을 편집하면서 많이 덜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현대사의 흥미로운 점들을 묶어서 그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판단은 이제 관객분의 몫으로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졸업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현실적으로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다음 타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감독님 배우님께 마지막 인사 말씀 또 앞으로 이제 까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동민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하나 더 부천에서 상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당신의 아이라는 작품으로 단편인데 이제 상영은 끝났고 온라인에서 아직도 관람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렇게 비도 오고 아침 일찍 또 영화관에서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 뵙고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영화 봐주셔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영화입니다. 이렇게 자리 배우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영화에 이제 오디션을 볼 만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고 이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와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비 오는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TV에 저 단막극 나온 거 있는데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꼭 봐주세요. 다시 보기로.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아침 10시 반에 비까지 와서 사실 엄청 많이 안 오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졸업하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또 찍게 돼서 부천에 오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 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제 감독님, 배우님 퇴장 도와드리고 나서 관객분들도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혹시나 오실까 걱정했는데요. 이렇게 GV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